네, 갑진년 설날입니다. 힘들단 말이 참 절로 나올 때가 많은 요즘이지만 그래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힘찬 한 해 다시금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절 당일은 보통 올라오는 차들과 내려가는 차들이 다 많은 날입니다. 나들이 차량까지 몰려서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서울 요금소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태권 기자, 지금도 정체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까지 계속된 귀성길 정체는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입니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7시간 50분이 걸렸는데 지금은 저녁 8시 기준으로 4시간 3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서울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귀경길 정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로 주요 도로의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오른쪽 부산 방향은 낮보다는 정체가 풀렸지만 왼쪽 서울 방면에는 길이 꽉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서해안선 당진나들목 부근도 목포 방면은 소통 원활하지만 서울 방향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후 내내 귀성 차량들로 정체를 빚었던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일대도 인천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5시간이 걸리고요. 대전에서는 2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광주는 4시간 10분이 예상됩니다. 네, 정체가 완전히 언제쯤 풀릴지 또 내일 도로 상황은 어떨지 함께 전해주시죠. 귀경길 정체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쯤에야 완전히 해소될 걸로 한국도로공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연휴 셋째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귀경길 정체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은 515만 대입니다. 오늘보단 적지만 평상시 일요일보단 29%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SBS 이태권입니다. 설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의 모습을 지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설을 보내는 다양한 모습들 담아봤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차례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조상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어 집안의 큰 어른부터 어린 손자까지 5대가 함께 모여 세배를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역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다 일찌감치 새해 인사를 마치고 돌아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예년보다 연휴가 좀 짧기도 하고 KTX 표 끊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부랴부랴 끊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양손 가득한 짐꾸러미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마음이 풍성히 담겼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명절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떡이라 이런 것들 좀 싸주신 거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은 연휴를 만끽하려는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아이는 처음 해보는 떡 매치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온 힘을 다합니다. 투호와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는 곳에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날이다 이제 설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해서 연날리기랑 원래 설에 하는 것들을 애들한테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서울광장에선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 설을 맞은 유가족들이 합동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를 기리면서 그동안 함께하고 힘을 보태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떡국을 끓여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는 온화했지만 오후 들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상당국은 내일 역시 밤부터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날아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같이 살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이 아들은 술에 취한 채 숨진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문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어젯밤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와 같이 사는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에 좀 이상한 소리가 나긴 했는데 악 쓰는 소리요. 잠깐 났어요, 잠깐. A씨는 범행 직후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어머니 옆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선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음주교통사고로 복역하고 한 달여 전에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에선 60대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온 2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얼굴 등을 다친 아들은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뒤엉켜 싸우는데 젊은 친구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나도 그냥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는데. 경찰은 가정불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용두동에 있는 1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4월 총선이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 오늘부터 다 금지됩니다. 총선에 내보낼 후보자를 고르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창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고, 제3지대 4개 세력들은 어제 합당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남은 60일 동안 여야 모두 더 분주하게 움직일 텐데 각자의 총선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김학휘, 박찬근 기자가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여당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뒤 발언과 행보를 분석하면 8.6 운동권 청산, 정치개혁, 수도권 공들이기, 이기는 공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운동권 청산으로 맞불을 놓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의원 정수 축소와 세비 삭감 같은 특권 내려놓기를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충돌을 거치며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아바타 프레임에서도 벗어났다는 게 당내 평가입니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신년 인사회로 전국을 돈 뒤 한 위원장은 지난 총선 여권이 참패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천 전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 논란도 감수하겠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더 서울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 같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 시도는 무산됐지만 낙동강 벨트를 시작으로 영남 중진의 험지 차출, 자객 공천도 본격화됐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1호로 일상 속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공약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넓고 구태한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동료 시민의 삶이 바뀝니다. 한 위원장의 개인 지지도가 당 지지도나 정권 지원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여당의 고민이자 과제입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151석 과반 의석을 노리는 민주당 선거 전략의 핵심,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세에 집중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12번이나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경제, 안보가 모두 위기란 메시지를 계속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같은 민생 공약과 새인물 수혈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간병 수요가 발생해서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도권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현재 살고 계시고 의석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민심 향방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 비례정당이 반윤연대 빅텐트로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진보 진영 맏형인 민주당이 주도권은 쥐되 각 세력의 요구를 분열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은 설 연휴 뒤 감점 대상인 하위 20% 현역 의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전략지역구 선정 결과도 발표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친문 책임론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공천 뒤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핵심 과제입니다. 제3지대 4개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은 남은 2달 무당층 공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역 의원 4명으로 6명인 녹색정의당에 이어 원내 4당이 됐는데 설 이후 현역 추가 영입으로 3당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6, 7가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중순쯤에 이제 결국에는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교섭단체 각각 갈 수 있을 것이다. 진보와 보수, 노장청을 아우르는 빅텐트 외관은 갖췄지만 각 주체의 이념과 정책 노선, 비례 공천권 등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을 돕는 정부 비밀 요원이다.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이 미국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음모론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식 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을 앞두고 미국 정치판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미국 최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가 속한 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자 이게 다 바이든 재선 프로젝트라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밀 요원인 스위프트가 이목이 쏠린 슈퍼볼 경기장에 등장해 바이든 지지를 선언할 거란 식입니다. Well, around 4 years ago, the Pentagon's Psychological Operations Unit floated turning Taylor Swift into an asset. 한때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인물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Ramaswamy says that the NFL is rigging the Super Bowl to give Taylor Swift more airtime ahead of her endorsement. Quite a conspiracy.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음모론 단체 QAnon까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nfortunately, showing just how divisive our politics have become. That you can't even enjoy the Super Bowl without suspicion.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불법 이민을 기획했다거나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며 또 다른 음모론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Are they being directed by the Communist Party to come here? I believe so. I believe so. 근거 없는 주장이라도 내 편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선거 국면이 치열해질수록 음모론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중국도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 기간을 맞았습니다. 유명 관광지도 또 기차역도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이번 연휴가 침체된 중국 경기에 활력이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권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 홍차오 기차역이 춘제를 맞아 여행을 가거나 고향을 찾기 위한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回家团聚啊，开心开心。杭州去一趟，对，主要就是在酒店好好休息一下吧，对对对。 베이징 자금성은 표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유명 놀이동산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1시간 대기는 기본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제 8일 연휴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곳곳이 인산인해입니다. 올 춘제 기간 사상 최대인 연인원 90억 명 이동이 예상이 되는데 중국 당국은 얼어붙은 소비를 살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이번 춘제 기간 동안 6억 위안, 우리 돈 1,100억 원대의 소비 쿠폰을 풀었습니다. 지방도시들도 각자 특색을 내세운 등불 축제와 공연 등을 앞다퉈 마련하며 관광객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我来自北京，然后特意过来拍这个灯会，它的面积还挺大的。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16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경기 침체 속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위축도 소비자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국은 연휴 직전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낮추는 등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놨지만
경기 진작 효과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네, 이산화탄소에 이어 제2의 온실가스인 메탄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실은 온실가스 효과가 80배 이상 높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혹은 실수로 배출되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현장이 있다는데요.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하수관을 특수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린 작은 틈으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기체, 메탄입니다. 하수 속에 있는 유기물이 분해하면서 생긴 메탄인데 5m 거리에서 잰 농도가 16만 ppb, 가까이선 불이 붙을 정도입니다. 실제 그 맨홀 근처에서 나오는 메탄은 거의 100만 ppb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실수로 거기에 스파크나 불을 붙였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땅속에 묻어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 양이 단일 사업장으론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를 흡입하기 위해서 설치된 포집정입니다. 이곳 수도권 매립지에만 모두 1,200여 개의 포집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흡입된 메탄은 파이프를 통해 발전소로 보낸 뒤 전기 생산에 쓰입니다. 포집한 메탄가스는 우리가 수입하는 CNG나 LNG랑 동일한 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6만 2천 가구의 난방 전기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활용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소 주변의 메탄 측정 농도는 인근 주택가보다 300 ppb 이상 높게 나옵니다. 또 다른 LNG 발전소 내부를 촬영해보니 노후 설비에서 메탄이 새 나오는 게 뚜렷합니다. 축산 분뇨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시설에서도 역시 메탄 누출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출된 양이 정부 통계로 연간 420만 톤이지만 추정치여서 실제로 얼마나 새는지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량의 탄소 보고량 통계치의 한 50% 정도 잡히는 거거든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출 메탄을 막으면 온실 효과도 줄이고 생산 시설의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용은 다양한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푸른 용띠해를 맞아서 청룡을 주제로 한 전시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 마리 용이 작은 구름 사이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긴 18세기 백자입니다. 서양에서 용은 뜨거운 불을 뿜는 악한 존재로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예로부터 날씨를 관장하는 물과 비의 신으로 생활용품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리는 용두레, 기우제 제문에도 어김없이 용이 등장합니다. 농민들은 비가 내려서 풍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어민들은 또 용왕이 이 바닷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을 잘해서 또 풍어를 가져오기를 비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목조 건물의 들보 위 기둥인 상량엔 물의 신 용 글자를 새겨 화재를 막고자 했고 세상을 떠난 이가 강 건너 저승으로 갈 때 용을 상여에 달아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현대 작가들이 새롭게 탄생시킨 청룡은 친근하고 유쾌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상서로운 존재로서의 용, 악당을 물리치는 숲의 신 청룡, 화병 안에서 꿈틀대는 자유로운 청룡으로 표현했습니다. 서양에서 블루는 좀 우울한 색이거든요. 근데 동양의 푸른색, 특히 한국 사람한테 푸른색은 그 쪽빛 하늘 같은 걸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그 희망과 자유, 그리고 또 어떤 무한함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룡의 해를 맞아 용에 얽힌 상징과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특별전이 설 연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나서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이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장기간 의무 복무할 군의관을 키워내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박찬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인 7명이 순직하거나 다친 2017년 K9 자주포 폭발 사고. 사고 직후 부상자 6명이 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4명은 민간병원으로 다시 후송됐습니다. 화상 환자를 응급처치할 군 시설과 의료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15개 군 병원 의료시설은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 복무할 군의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근 5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은 5명에 불과합니다. 36개월 의무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을 빼면 전국 군의관 가운데 장기 군의관 비율은 7.6% 수준입니다. 군은 이제 총상이나 폭발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에 장기간 복무하면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장기 군의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장기 군의관 확충을 위해 국군 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는 법안과 군 인사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곧 발의됩니다. 사관학교 6년 교육과정을 마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해 15년 의무복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군은 이미 전국에 병원을 다 갖고 있고 시설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 교수진만 확보를 하면 일반 의과대학 설립하는 거고는 완전히 입학 정원은 의료계와 교육계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사 자격증만 따고 15년 의무복무를 마치기 전에 군을 이탈하는 인력을 차단할 대안이 필요하고 군의관 보수 등 처우 개선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설 연휴 이후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김태구 강원도 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6일 정부가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의협은 비대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 만큼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사흘 전에 이어 오늘 다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바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스푸트니크 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며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이나 동향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수영 여자 다이빙의 간판 김수지 선수가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3m 스프링보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2019년 사상 첫 메달에 이어 5년 만에 부상 투혼으로 다시 시상대에 서며 파리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2달 전 무릎 연골이 찢어져 테이핑을 한 채 스프링보드에 선 김수지는 준결승에서 처음으로 합계 300점을 돌파하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2명에게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을 따내 파리올림픽 출전권까지 확보한 뒤 결승에서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본 부모님의 응원 속에 1차 시기 공동 4위에 자리했고 2차에서 쭉 편 다리를 잡는 파이크 동작으로 3바퀴 반을 도는 고난도 연기를 펼쳐 중국 선수들에 이어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5차례 연기를 모두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311.25점의 개인 최고점으로 동메달을 확정한 뒤 코치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2019년 광주대회에서 한국 다이빙 사상 첫 동메달을 따는 데 이어 세계선수권 2번째 시상대에 섰습니다. 5년 전엔 올림픽 종목이 아닌 1m 스프링보드 메달이었지만 이번엔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따낸 메달이라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여기 서미스프링에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거는 감회가 많이 새롭고 국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시합을 뛸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김수지는 3번째 올림픽 무대가 될 파리에서 한국 다이빙 사상 첫 메달에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아시안컵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 선수가 휴식 없이 곧바로 프리미어리그에 출격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힘들고 지친 상황에도 출전을 자청한 캡틴을 치켜세웠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4강에서 멈춘 카타르 아시안컵 여정의 허탈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직후 런던으로 돌아간 손흥민은 이튿날 곧바로 소속팀에 합류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의 지친 마음부터 헤아렸습니다.
Look, he was very, very disappointed with Korea's exit. He gave everything. He gave everything for his nation, and he didn't leave anyone questioning his commitment to his country. 그럼에도 주장 손흥민이 후연과 오늘 밤 브라이튼전 출전을 자청했다며 인성을 지켜 세웠습니다. It's great to have him back here, and it didn't surprise me that he came back and he wanted to train straight away and be available. That's why he is the person he is. 리그 득점 4위 손흥민이 돌아오며 득점왕 경쟁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선두권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 역시 선두 레버쿠젠과 사활이 걸린 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경우 분데스리가 선두를 탈환하는 뮌헨은 레버쿠젠의 무패 행진을 가로막기 위해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다음 주까지 꿀맛 같은 휴가를 선물받았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SBS 이정찬입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입단한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스프링 캠프에 참가해 신인의 자세로 새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계약으로 큰 관심을 받은 오타니는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새 시즌 각오를 다졌습니다. 新しいチームなので、本当に1年目のつもりで、まずは環境に慣れる、チームメイトに、慣れる最優先かなと思います。 지난해 9월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올해는 타자로만 뛰는데 무엇보다 타격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強度はもう100に近いので、あとはマシンだったりとか、実際の投手の方が打つ段階に次は進む感じです。 오타니와 함께 다저스가 거액을 들여 영입한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도 스프링 캠프에서 본격적인 피칭을 시작하며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프로농구 SK가 지난 시즌 챔피언 정관장을 꺾고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전희철 감독은 147경기 만에 역대 최소 경기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음만큼은 따뜻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